지금으로부터 900여 년 전인 1123년, 송나라에서 바다를 건너 고려에 왔던 서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송나라 휘종이 보낸 사절의 일원이었던 서긍은 그가 약 한 달 동안 머무르면서 보고 듣고 느꼈던 고려의 이모저모를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보고서로 엮어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입니다. 산의 출양 또한 비색이다. 위에는 쪼그려 앉은 짐승이 있고 아래에는 봉우리가 벌어진 연꽃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여러 그릇들 가운데 이 물건이 가장 빼어나다. 그 나머지는 월주의 옛날 비색이나 여주에서 새로 만들어낸 도자기와 대체로 비슷하다. 서긍이 이처럼 극찬한 산의 출양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려 사람들이 사자에서 향기가 나온다고 해서 붙인 명칭이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국보 60호 청자 사자 모양 향로를 한번 보시죠. 몸체에서 향을 피우면 사자의 몸을 타고 향 연기가 사자의 입을 통해 소르르 바깥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참 아름답죠. 서긍도 이런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이 고려도경에 특별히 산의 출양을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있는 이 향로는 저를 아껴주는 주인의 무덤에 함께 묻혀 오랜 세월을 세상의 일은 잊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 향로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예전부터 한국의 도자기를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개화기가 되어 일본과 한국의 사이에 교통이 원활해지자 한국의 옛 유적을 뒤져 도자기를 꺼내 훔쳐서 팔아넘기려는 도굴꾼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 당시 가장 인기 있던 품목은 고려시대의 청자였습니다. 고려 청자를 얻기 위해 도굴꾼들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 일대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당시 개성 일대의 도굴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한 일본 학자는 개성 인근의 산이란 산이 온통 벌집 쑤셔놓은 것 같았다고 탄식할 정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고려 청자들이 세상의 빛을 보았고 더러는 그들이 바다를 건넜으며 더러는 이 땅에 나왔습니다. 이 국보 60호 청자 사자 모양 향로는 1931년에 설립된 개성부립박물관의 소장품이었습니다. 개성부립박물관은 미술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이 관장으로 있으면서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박물관이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땅에 봄이 온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이 땅의 허리에는 38도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개성은 이 당시 38도선 이남이었습니다. 하지만 38도선이 송악산을 가로질러서 그어졌기 때문에 남과 북의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5월에 일어난 이른바 송악산 전투는 그 위험을 실제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00여 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개성 성균관을 비롯한 여러 문화유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국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이었던 김재원 박사는 비밀리에 개성박물관의 중요한 소장품들을 서울로 옮겨오게 됩니다. 6.25 전쟁의 아수라장 속에서도 개성박물관의 소장품들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자향로 또한 부산으로 피난 내려가는 열차에 몸을 싣고 무사히 부산 광복동의 임시청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피하다가 1957년 최초의 해외 전시에 출품이 됩니다. 또 거기에 온 외국인들에게 고려의 아름다움을 널리 뽐내게 됩니다.
고려시대의 아름다움을 품고서 근현대사의 경랑을 온몸으로 겪었던 이 청자향로 어떻습니까? 좀 달리 보이지는 않으시는가요? 박물관에 오시면은 3층 청자실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청자향로 위에 앉은 사자와 한번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혹시 또 압니까? 이 향로가 알고 있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지도요.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강민경이었습니다.